안녕하세요,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혹시 조기 유학 고려하시는 그런 부모님들께 학교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통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어린 친구들, 그냥 저는 꼬맹이라고 말하는데요. 꼬맹이 친구들 많이 이렇게 오는 부모님들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, 꼬맹이들 학교 선택할 때는요, 너무 그 학교의 이런 뭐 규모나 이런 학교의 뭐 명성보다는 그 어린 친구들이 편안하게 잘 놀 수 있는, 말 그대로 그냥 놀 수 있는,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떻게 보면 세이프티, 안전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학습적인 부분은 너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히려 고려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꼬맹이 친구들 보통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선 K1, K2라고도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유치원은 보통 이제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캐나다 기준으로는 1년입니다. 하지만 뭐 어쨌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그냥 편하게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. 물론 시설이 좋으면 더 좋겠죠. 그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. 그리고 혹시 또 그 아이들, 내 아이 영어 발음이 여기 원어민 선생님 많은 학교들 고려하세요. 보통 보면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은 뭐 그 학교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별로 없어. 원어민 선생님이란 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죠. 그런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. 내 아이가 혹시 말레이시아 영어를 습득해서 나중에 그 액센트를 가지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. 물론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선생님의 이런 억양이나 인토네이션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. 당연히 사실인데요.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우리 어렸을 때 왜 지방에서, 지역에서 큰 친구들 사투리 쓰다가도 또 그렇지 않잖아요. 나이 먹으면 고쳐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, 내 아이가 여기 로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 말레이시안 잉글리시를 이제 액센트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물론 당연히 원어민 선생님이면 더 좋겠죠. 더 좋겠죠. 하지만 그런 부분도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냥 즐겁게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초등학교 시절은 뭐 공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아이가 즐겁게 학교 가는 게 즐거워야 되고요. 학교를 가고 싶어 해야 됩니다. 매일매일. 근데 아마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그럴 거예요.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을 겁니다. 왜냐면 뭐 공부하는 게 없으니까. 말 그대로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. 그게 전부입니다. 이제 중학교 과정 생각하면요.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도 참고로 공부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중학교 과정은 그래도 혹시 그 부모님들 중에 내가 그래 내 아이가 나중에 뭐 대학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요. 이제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힘을 만드는,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.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말하자면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 시기예요. 운동으로 말하자면. 그래서 이런 학습 체력을 기르는 시기입니다. 즉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거는요. 책 읽기입니다. 원서 읽기, 책 읽기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중학교 과정에서는.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하지만 중학교 과정까지는 정말 영어권 국가 기준 그리고 국제학교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 빡세게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. 뭐 나쁠 것도 없겠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그 중학교 과정에선 공부할 수 있는 체력, 즉 학습력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. 책 읽기고,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고등학교 가면 내가 어떤 트랙으로 갈지, 우리 얘기하는 문과, 이과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. 내가 좀 이과 성향인지 내가 문과 성향인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다양한 책 읽기 하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제 고등학교인데요.
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선택하실 때 이왕이면 결과를 내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단지 결과만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 학교의 전통과 그래도 교육 철학이 확실한 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이제 한 고등학교,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뭐 여기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명문 국제학교죠. 뭐 ISKL. 그런 데는 뭐 최고죠. 예.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. 뭐 퀄리티나 이런 면에서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완전 예, 탑급이고요. 전혀 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.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ISKL이나 그런 탑급의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선정할 때 있어서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IB 디플로마를 제공하는 학교라면 그 IB 디플로마 그 졸업생들의 결과들이 어땠는지, 최근 몇 년간의 결과들이 어땠는지, A레벨을 만약에 제공하는 학교였다면 그 A레벨 성적이 과거 몇 년간 어땠는지, 그리고 진학 실적이 어땠는지,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 학교가 A레벨을 제공하는데 A레벨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. 그러면 뭔가 왜 공개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만약 성적이 뛰어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물론 너무 성적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학교를 고르실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 학교가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를 제공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의 졸업생들의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은 예,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근데 학교를 선택하실 때 또 오류를 범하는 게요. 그 결과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는 졸업생들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하고 막 광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졸업생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야. 졸업생이 5명. 이 5명이면 이 데이터로 보기에는 참 애매합니다. 졸업생이 뭐 7명, 8명이야. 데이터로 보기에는 참 애매합니다. 그쵸?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적어도 뭐 한 50명, 60명은 돼야지 그래도 이 데이터가 조금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.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? 네, 우리도 그렇잖아요. 2명의 결과를 내는데 1명은 100점이고 1명은 0점이야. 그럼 결과가 평균 잡으면 50점이잖아요. 이거는 그 2명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. 전혀. 좀 과장된 예였지만 제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었기를 좀 바라봅니다. 즉 어느 정도의 모집단이 인원이 충분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요번 뭐 A레벨 졸업생이 50명이었다. 이 50명의 결과가 이랬다. 이 결과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졸업생이 6명이었다. 근데 결과가 이랬다. 이거는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이 저학년들은 탑급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저학년들은 학비가 저렴합니다.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올라갑니다. 그거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다 동일합니다. 그 학비의 이제 상승폭이나 이 학비 전체적인 면에서는 뭐 학비가 비싼 학교도 있고 학비가 저렴한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학년은 모든 학교가 다 저렴하고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비가 올라갑니다. 근데 이런 학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학비는 굉장히 비싼데 이거 뭔가 모르게 허접합니다. 속된 말로 허접한 학교들이 있어요. 좀 이거 뭔가 부족하다, 뭔가 아쉽다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런 학교들은 거르셔야 됩니다. 제가 이 영상에 대고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학교를 한 20곳 정도 방문하면서 탑급 학교도 보고 조금 이제 뭐 학비면으로 있어서 중간 그리고 좀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도 봤지만 학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절대 내 아이라면 보내지 않겠다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. 이게 보통 학부모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기본적으로 탑급의 학교라는 건 시설이 훌륭하죠. 시설이 훌륭합니다. 근데 그 시설이 훌륭한 면에서도 교육적인 부분도 보셔야 되고 시설이 훌륭하면서도 또 막상 훌륭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뭐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고 좀 뭐 학생들과 혹시 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뭐 오픈데이 같은 거 할 땐 학생들이 뭐 이런 어떤 뭐 학습적으로 그런 시범도 보이고 그리고 뭐 새로운 학부모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.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학교를 보다 보면 이 학교는 등록금만 비싸지 실제 교육 철학도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적어도
전문가인 제 눈에는 보입니다. 네, 일반 학부모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죠. 네. 그렇지만 예, 보입니다. 그 전문가의 눈에는 뭐 한국 학교도 마찬가지고 예, 학원도 마찬가지고 예,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보냈다가 한두 달 보냈다가 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보통 뭐 예, 적어도 장기적으로 1년, 2년 생각하고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을 꼭 그러니까 학비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학교는 아니다. 예를 들어서 학비가 비싸면서도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한 10개의 탑급 학교 중에 두세 개는 뭔가 아쉽다. 이거는 탑급이라고, 그러니까 A리스트라고 부르기가 조금 아쉽다. 그런 학교들이 예, 몇몇 있습니다. 그리고 저렴한 국제학교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안 좋을 확률이 크죠.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싼 게 좋으면 뭐 다 싼 거 하죠. 예. 근데 저렴한 학교들 중에서도 알짜배기 학교들이 있습니다. 예. 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굉장히 많이 부모님도 아셔야지 그런 거를 고르실 수 있지.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. 예. 참고로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등록금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세컨 티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학교들은 괜찮은 학교도 있고 또 이 학비에 여기를 보내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. 예, 그런 학교들도 있고 실제 이렇게 웹사이트나 이런 것만 볼 때랑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학교 관계자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좀 웹사이트나 이런 영상으로만 봤을 때보다 굉장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학교들도 좀 있더라고요. 참고로 뭐 그거는 개인차도 있겠지만 예,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즉 내 자녀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들어갈 땐 그 국제학교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투어를 거치고 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. 참고로 참고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겠죠. 학교 뭐 행정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지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행정 직원이잖아요. 그 행정 직원이 그 학교의 그 교육 철학이나 이런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. 학부모에게. 그래서 꼭 학교를 방문하시고 직접 교장 선생님 혹은 교감 선생님 혹은 그 학교 선생님과 그 적어도 뭐 예를 들어 로어 세컨더리면 뭐 중학교 과정의 담당자나 아니면 뭐 프라이머리면 프라이머리 담당자나 그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꼭 나눠보실 것을 권합니다.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.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난 돈이 많아. 우리 집은 돈이 많아서 학비 걱정은 전혀 할 게 없습니다. 그러면 최고로 탑급 학교를 보내시면 됩니다. 그냥 어린 시절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탑급 학교로 쭉 보내시면 돼요. 하지만 꼭 학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중간에 학교 성향과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들이 있거든요. 이것도 어떤 학교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를 좀 푸시하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학교들은 그런 아카데믹한 부분보다 다양한 이런 뭐 예체능이라고 하죠.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런 걸 오히려 장려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런 학교라면 부모님과 학생의 성향에 따라 학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학교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얼마든지. 따라서 뭐 학교를 내가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 학교에서 끝까지 다녀야 돼.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기호학으로 뭐 한 1년, 2년, 3년 오시는 분들도 한 1년 정도 학교를 다니다가 만약에 정 안 맞으면 옮기실 일도 반드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한 1년 정도 다니고 성향에 맞지 않고 하면 예, 옮기실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너무 또 많은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현지에 나와서 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지, 어떤 선생님과 공부하게 되는지, 어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지,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그렇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선택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에 말레이시아 여기 영어 여기 그 뭐 여기 액센트 있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제가
20년 이상, 20년 가까이 해외 리턴이들 수업하고, 교포를 제외하고는 제 나이 또래에 저보다 그렇게 영어 잘하는 분들 쉽게 못 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교육받은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. 어휘 쓰는 게 기본적으로 달라요. 제가 감히 말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악플 달리려나요?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 보다 여기 그냥 일반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어 훨씬 잘합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